지금 뭐 문다혜 씨 관련된 얘기 말고도 여당의 공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뭐 최측근, 과거 최측근이어서 수행비서 배모 씨 잘 아시잖아요. 이 배모 씨가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 이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의 수입이 연간 세전의 평생 수입이라는 게 4억도 안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냐에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유사한 케이스들이 다 분석이 되고 또 거기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 바로 이분입니다. 김혜경 씨의 불법 수행비서 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일선 지자체 하위직 계약 공무원으로 근무한 평범한 사람의 급여로는 결코 감당할 수준이 아닌 비상식적 재산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다른 분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사실 그 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다가 잠시 좀 수그러들었었는데, 배모 씨,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죠. 총 소득이 한 4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80여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냐? 그 구 변호사님, 왜 이게 합리적 의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법상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재산이 있으면 그 취득의 원천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 재산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매입가가 25억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자금 조달을 25억을 했는지가 소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경리, 그다음에 성남시 7급, 그다음 경기도 5급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월급이라는 건 뻔하거든요. 누구나 지금 인터넷 두들겨 보면은 얼마 정도 벌었는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총 소득이 4억이 안 된다는 거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25억의 부동산을 연속적으로 사들였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0억 정도를 어디서 끌어왔어야 되는데 공무원 월급 뻔하면 대출을 그만큼 일으키기도 어렵고 저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됐는데 배모 씨가 한 번도 소명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취득 시점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쭉 입지를 다져가는 그 순간에 배모 씨가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이렇게 소명이 안 되는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고 추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맞지 않는 세금을 굳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갖고 온 돈입니다라는 걸 소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배모 씨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외통수입니다. 이건 배모 씨가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하든지 그냥 정치권의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 변호사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 수임도 제가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고 뭐 이거 조심스럽지만 이거 자산이 어떻게 흘러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이제 대출, 차용을 하거나 은행권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우회해가지고서 끄는, 변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 차용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도 마찬가지로 소명의 대상이거든요. 처음에 부동산 취득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삼았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렛대요? 지렛대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이 특히나 저 정도 소득을 가지는 공무원 정도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부동산을 너무 많이 샀다. 그리고 지금 80억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빌렸거나 대출 일으켰으면은 그냥 그 서류 한 장만 딱 내면 되거든요. 여태까지 한마디도 지금 소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이게 과거에도 불거졌던 논란인데 소명과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권에서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고, 성춘 부의장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의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도약기 때 뭔가 배모 씨가 자산이 늘어난 것 자체를 의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고요.
뭐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드러난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했던 2010년 7월 그 시기에 지금 잠실 아파트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매입한 거거든요. 사실 그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 사람이 저 정도 금액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저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뭔가 이 인지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순차적으로 검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서 영상으로 봤던 국정감사장에서 박수영 의원의 그 질문에 대한 그 국세청장의 답변을 들여다보면 순차적으로 검증을 다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아마도 저 아파트 매입 그 이후에 있었던 201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추가적인 아파트 매입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금 배 씨가 지금 그때까지 벌었던 소득보다 갑자기 많은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의 아파트에 대한 구입이 있었으면 국세청장에서 저 세 개 다 들여다봤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뭔가 뭐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관련 면담과 회동 내용 추가적으로 공개된 새로운 속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분 산책, 정확히는 81분 회동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겠는데 대통령이 고 이재한 경장 등 경찰 영웅 얘기를 하면서 앞서 봤던 잔디밭을 산책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예정보다 24분 정도 늦어졌냐. 나토 사무총장 외교 일정으로 면담의 늦은 점을 한동훈 대표에게 설명했고요. 또 하나 아까 저 붉은색 음료가 각기 좀 달랐네요. 대통령 지시로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무설탕 제로 콜라를 준비했다는 대통령실 얘기까지.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마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두 사람의 면담 과정에서 어떤 의제 없는 주제로 가닥이 잡혔는지를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보아하니 시간 관계상 아마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던 면담 추가 속보 내용까지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